수천 년 동안 멕시코 남동부와 중앙아메리카는 인류 문명 사상 가장 풍성하고 독창적인 마야 문명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곳에서 금속 도구나 바퀴도 없이 웅장한 도시들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고대 마야의 후예들은 근처 동굴에서 그들이 100세대 이상 모셔온 신들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9세기 말과 10세기 초에 버려졌고 그때부터 이 숲은 마야의 신비를 지키는 수호자가 됐습니다. 이 폐허는 마야인들이 남긴 값진 유산입니다. 상형 문자 그려 갖고 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써있나 볼까? 조상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재미있는 질문이구나. 그건 수백 년이나 된 수수께끼거든. 우리 연구에 아주 관심이 많구나. 네. 주로 우리 고고학자들은 마야의 신비를 벗겨내려고 열심히 과거를 캐내고 있어. 꼭 퍼즐을 하나씩 맞추는 것 같지. 여기 치첸이츠에서만요? 아니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여기저기서 100년 이상 연구가 계속되고 있단다. (19세기) 초 밀림 속에 가려진 고대 마야에 대한 얘기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따금씩 훌륭한 가설들을 내세운 탐험가들이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이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사라진 도시들에 관한 이야기는 유명한 북아메리카인 탐험가 존 로이드 스티븐스를 자극했습니다. 1839년 스티븐스는 중앙아메리카 탐험대를 조직했는데 뛰어난 영국인 화가 프레드릭 캐서우드도 동행합니다. 그는 탐험기에서 마야인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그들의 유산에 대한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그는 기품 있는 문체로 아주 소상하게 탐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한 것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인들에게 알려지기 훨씬 전의 건축물이었다. 그 아름다움과 견고함에 나는 놀라움과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웅장한 뜰에 둘러싸인 왕실의 거처인 이곳은 진정한 궁궐이었다. 벽과 기둥엔 수많은 부조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는데 마야인들의 예술적 재능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카메라 루시다가 있어서 캐서우드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메리카에 미개인이 살았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미개인들의 작품인가? 조각들도 가히 예술이었다. 그것들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의 건축물에 비견될 만했다. (1841년) 스티븐스는 캐서우드의 그림을 실은 책을 냈는데 이 책은 마야의 도시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이 폐허에서 그곳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했습니다. 알프레드 모질리는 고대 마야 연구에 과학적 접근법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질리는 꼼꼼히 계획한 후 건조물들을 스케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후대 고고학 연구의 발판을 마련했죠. 그는 건물 벽을 장식한 조각의 모티브를 주의 깊게 분석했습니다. 뱀의 형상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관심을 끌었죠. 그는 상형문자 거푸집을 만들어 비문 연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고의 도구는 카메라였다. 젤라틴 건판 처리법의 발명으로 사진 촬영에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열렸다. 모질리의 공로는 뭐니 해도 사진에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부식이나 파괴, 도굴 등으로 훼손됐다고 생각되는 많은 구조물들의 복구와 보존에 이용됐습니다. 모질리가 찍은 기념비 중엔 화려한 조각이 새겨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조각은 신이나 사제를 상징하고 상형 문자는 달력일 것이라고 생각돼 왔습니다. 그것들의 진짜 의미는 훨씬 후에야 밝혀지죠. 이 문양들은 코덱스란 마야의 책들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건 4권뿐이죠. 상형 문자가 있네요. 판독해달라고 보내야겠다. 고대 마야인들의 생활상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은 대부분 1594년에 유카탄에 온 스페인 신부 디에고 드 란다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는 마야의 상형 문자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나중엔 스페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글 속에서 그는 이 문자를 판독하는 근거를 만드는데 이 문자는 뜻글과 소리글의 복합이었습니다. 그들은 책 속에 과학에 관한 것을 썼다. 그들의 과학은 날과 달과 해를 셈하고 축제와 의식을 치르고 질병을 치료하며 읽고 쓰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다. 그러한 책은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모두 악마들의 거짓이라며 전부 태웠더니 그들은 몹시 슬퍼했다. 마야인들을 크리스트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란다는 그들의 종교적 유산을 파괴하고 코덱스를 모조리 불사릅니다. 그럼 기록이 안 남았겠네요? 다행히 마야인들은 책뿐만 아니라
비석이나 토기에도 글을 남겼어. 이 접시는 유카탄에서 발견된 건데 마야의 전설 포볼부의 한 구절이야. 코덱스가 소실된 후 상형 문자도 잊혀졌습니다. 모질리의 사진들은 발표된 지 50년 후에야 학자들의 상형 문자 연구에 이용됐고 많은 탐험가들을 이곳에 불러들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들이 해독되자 모든 글들이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나 별의 움직임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즉 마야인들은 자연과 어울려 밀림에 흩어져 사는 평화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된 것이죠. (1946년) 마야의 신비에 한 발짝 다가서는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의 추측들은 산산이 깨어지죠. 사진자가 자일스 힐리는 라칸돈인들이 사는 밀림으로 탐험을 떠납니다. 난 2년여 동안 라칸돈인들의 생활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2, 3일씩 안 보일 때가 있었다. 사원으로 순례를 갔던 것인데 난 절대 따라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 사냥총과 화약을 주고 몇 달간 떠나 있었다.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총에 화약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난 사원을 보여주면 화약을 주겠다고 했다. 보난팍으로 가던 순간은 잊을 수 없다. 그들은 경외에 찬 눈으로 사원을 바라봤고 한 사람이 도착할 때마다 의식을 치렀다. 눈이 램프 불빛에 익숙해질 무렵 화려한 차림에 수많은 마야 부족장들이 그려진 프레스코화가 방 한가득 눈에 들어왔다. 이 그림들로 인해 마야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부분 수정됐습니다. 마야인들이 직접 그린 전투나 고통스러운 장면들은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답이었다. 벌써요? 뭐라고 썼나 보자. 이건 불을 뜻하고 이건 마야에 서식하던 쥐랑 비슷한 동물인가 봐. 근데 아직도 완전히 판독이 안 된 상태야.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몇 년에 걸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알아낸 거란다.
마야 문자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숫자였습니다. 마야인들은 사람의 20개의 손발가락을 토대로 단위를 만들었죠. 또한 0의 개념을 사용한 4개의 문명권 중 하나였습니다. 숫자들은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졌습니다. 점은 1을 의미했죠. 1, 2, 3, 4. 5는 짝대기였고요. 15는 작대기 3개로 표시했고 19는 작대기 셋에 점 4개였죠. 20은 위에 점 하나, 아래에 0에 해당하는 받침을 놓았습니다. 위에 점 하나, 아래 점 하나면 21이 되죠. 위에 점 하나, 아래 작대기 하나면 25고요. 위에 점 2개면 20이 2개니까 40입니다. 위에 있는 작대기 하나는 20이 5개란 뜻으로 100이 되죠. 점 하나에 0이 2개면 400입니다. 점 하나에 0이 3개면 8000이고요. 8421입니다. 마야인들은 수학과 천문학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들은 태양년을 단 23초의 오차로 계산해냈고 금성 주기는 6000년에 하루의 오차 1개로 계산했습니다. 치첸 이자의 몇몇 건물은 분점과 지점을 표시하게끔 지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화성, 목성, 토성의 주기를 알았던 것은 물론 일식을 33년이나 미리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책은 물론이고 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21년 팔렌케에서 나온 96글자짜리 석판의 판독이 시작됩니다. 1935년 엔리케 팔라치오가 처음으로 이들 중 몇 개를 해독해냅니다. 1944년 에릭 톰슨도 몇 개를 추가하죠. 한편 언어학자 유리 크노로소프는 마야 문자의 음성 체계를 밝힙니다. 1958년에 이르면 반 이상이 판독되죠. 1960년대엔 하인리히 볼린과 타티아나 프로스쿠리아코프가 20개를 더 판독합니다. 1970년대엔 린다 슈엘, 플로이드 라운스베리, 피터 매튜스가 이것이 왕족 관련 그림을 알아냅니다. 결국 1990년에 석판 전체가 판독되었죠. 석판엔 팔렌케의 왕족 역사, 전쟁, 어린 왕의 왕위 계승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팔렌케의 통치자 파칼은 12살의 왕이 되어 80세까지 집권합니다. 이렇게 마야 전역에서 돌의 기록을 남기는 건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팔렌케는 멕시코 국립역사인류학연구소에 의해서 심층 연구됐습니다. 1949년 멕시코인 고고학자 알베르토 루스는 이 사원이 다른 건물 위에 건설된 것일 거란 의혹을 품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루스는 벽과 마루가 닿는 부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밑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아냅니다. 게다가 바닥에 커다란 돌판 하나는 움직이지 않도록 마개까지 있었습니다. Vamos, más rápido, al mismo tiempo. Con mucho cuidado, con mucho cuidado. Vamos, vamos, vamos. Con mucho cuidado. Con mucho cuidado. Levante 돌판을 parejo. 움직이자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좁은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통로를 치우자 계단이 조금 보였다. 굉장한 고역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했지만 계단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 후 3년간 작업은 끔찍히도 느리게 진행됐다. 400톤에 달하는 잡석을 일일이 손으로 옮겼다. 세 계절이 지나도록 단 하나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계단을 그렇게 꽁꽁 숨긴 건 다른 뭔가를 감추려는 목적이었을 테지만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었다. (1952년) 피라미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다가 우린 문이 없는 방 하나를 발견했다. 조각이 새겨진 엄청나게 큰 돌판이 바닥을 덮고 있었고 보조로 된 커다란 돌덩이가 이 돌판을 지탱했다. Vámonos, vámonos. Vámonos, más rápido. Ahí va, ahí va, ahí va. Ahí va, ahí va. No se nos vaya a romper. 돌이 조금씩 Ahí 들어올려지자 vamos. 난 Más 흥분을 arriba 감출 수 tú, más 없었다. arriba tú, te estás quedando. 아래엔 좀 작은 뚜껑이 보였다. Vámonos, vámonos. ¿Están listos? Ahí. Vamos. Listos. Al mismo tiempo. Ahí va. Ahí va.
우리가 발견한 건 왕의 무덤이었다. 마야 피라미드의 첫 발굴품이었고 그 왕은 바로 파칼이었다. 석관 뚜껑 위에 새겨진 조각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왕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야인들은 여전히 공포의 세계이자 지하 세계의 신인 슈발바를 숭배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치면 태양의 안내자 이참나는 지하 세계의 신 제규어가 됩니다. 지하 세계의 9단계엔 각각의 신이 있습니다. 하늘은 13단계입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우신 샤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와 초자연적인 세계가 뒤섞여 있죠. 고고학자, 금석학자, 과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최신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고대 문명을 하나하나 밝혀나갑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수천 년 전 건물의 잔해를 통해서 건물의 평면도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달랐어. 종교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진짜 도시들이었거든.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았지. 자, 이걸 봐봐. 마야에 있는 많은 큰 도시들 중엔 인구가 4만 명가량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최고 통치자 아호우 신이 지배했던 곳들이죠. 건물은 화려한 색채를 띠었고 상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놀라운 도시들이 9세기와 10세기경에 버려졌습니다. 이유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웅장한 도시를 건설했던 고대 마야의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야의 문화, 지식, 예술적 탁월함은 오늘날의 마야에까지 살아 숨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